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현물 ETF 차트의 강세가 눈에 띈다. 따라서 앞으로의 투자는 단순히 비트코인 차트만을 분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현물 ETF의 변동성이 급격히 줄어들다가 이제 드디어 수렴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장마감 직전에 베어 트랩이 한번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매도량 괜찮죠? 무슨 얘기냐면은 현물 ETF도 개미 털기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보여졌고요. 그 와중에서 거의 뭐 상승의 동력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개미 털기가 어젯밤 아주 늦은 시간에 살짝 보여졌다. 단일 거래량상으로 조금 됩니다만은 베어 트랩이 형성됐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방향성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파라볼릭을 터치만 해준다 하면은 한마디로 비트코인 지금 현물 ETF 상품이 22달러 후반에만 도달을 하더라도 요거 차트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IBIT 블랙락 현물 ETF 차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큰 이상이 없는데 새벽 시간만 되면은 비트코인 차트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점점 현물 ETF의 거래량 증가에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그러니까 거래소에서의 현물 거래보다는 현물 ETF 상품이 조금 주도적으로 선행 차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이 투자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차트상의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예측을 해놓고 우리가 뉴스에는 대응을 하는 것이지만, 투자를 이어가다 보면은 약간씩 느껴지는 이런 그 동물적인 감각? 차트를 이렇게 동시에 열어놓고 있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 선물 차트가, 또 때로는 현물 차트가 이렇게 주도하는 이 주도권이 좀 바뀌거든요. 주로는 하락장에서는 선물 차트가 주도권을 갖고 선행 차트의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견인하게 되는데, 물론 하락 견인이겠지만, 또 반대로 상승장으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정확하게는 이제 2022년 11월이죠. 2022년 11월을 기점으로 지금까지는 선물 차트는 조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또 주도권 또한 현물 차트로 좀 넘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현물 차트가 굉장한 강세를 띠고 있다가 요즘 들어서 느껴지는 어떤 감각?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자동차 운전 뭐 이런 거 해보신 형님 누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차도 오늘 처음 뭐 렌트카라던가 오늘 처음 운전해보는 차를 운전할 때랑 또 늘 내가 운행해오던 그 차량을 운전하실 때랑 조금 이 감각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이 느껴지는, 내가 타이어 교체할 때가 됐구나, 아니면 브레이크 패드가 조금 닳았구나, 아니면은 뭐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동물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거든,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최근 들어서 제가 단기 차트를 열어놓고 뭐 현물 ETF 뿐만 아니라 선물, 그 다음에 현물 차트를 동시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느껴지는 게 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현물 차트가 주도하는 장세가 훨씬 분석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근데 이 현물 ETF 차트로 넘어가면은 이게 주도권이 주식 차트로, 그러니까 현물 ETF 차트로 이게 약간 주객 전도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그쪽은 어찌 보면은 직접 상품인 듯하지만 간접 투자 형식의 방식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이 현물 투자는 사실 직접 투자의 대표 주자인데, 직접 투자보다 간접 투자가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시장의 주도권을 갖는다. 현물 투자 또는 뭐 비트코인 분석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사실 요즘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뭐 어찌됐든 혼란스럽다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 그죠? 약간 혼란스럽다는 표현이 의아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혼란스럽다기보다는 그 혼란 속에서 뭔가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어. 약간 뭐야? 신선한데 뭐 약간 나한테 이러는 건 네가 처음이야, 약간 요런 느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분석에서 상승을 했던 건 맞으나 오늘 오전 9시에 어제 이제 현물 ETF 장마감 소식과 함께 베어 트랩이 형성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48,000에
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4800까지 가면 오버슈팅이 한 400불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요. 마지막에 현물 ETF 차트가 베어 트랩을 형성하면서 이 차트랑 우리 현물 선물 차트와는 상관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은데 좀 깊어진 느낌을 제가 어제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어제 최고점은 4300달러, 가장 보수적인 수치인 4800달러에도 채 도달을 하지 못했다. 500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치면 한 6, 70만 원 정도의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면서 쩔프 동생의 분석 결과 그리고 그런 어떤 논리적인 뇌피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뭐 그런 이제 뇌리적인 과정이 좀 있겠죠. 그 과정 속에서 최근 들어서 좀 급변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현물 ETF 차트의 강세가 눈에 띈다. 따라서 앞으로의 투자는 단순히 비트코인 차트만을 분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변화하면은 나타나는 심리 상태가 딱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현실 부정, 아닐 거야. 뭔가 내가 예측해 놓은 그 결과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닐 거야 현실 부정 단계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서 분기가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간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냥 여태까지의 그 분석 방식, 연구 방식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계속 유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유지하다가 조금 벗어나는 영역은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런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던 없던 어떤 사회적인 변화든 경제적인 변화든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죠? 현물 차트보다 현물 ETF 차트가 더 강세를 띠고 또 주도권을 잡는다면 우리가 조금 때로는 맞춰가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이런 변화의 흐름에 맞게 조금은 플렉시블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간단해요. 앞으로의 투자는 비트코인 차트만을 기반으로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물 ETF 차트도 우리가 함께 예의주시하면서 유기적인 연결관계를 인정해야 된다. 한마디로 변화에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